기아 타이거즈가 연속으로 딜루 수비 문제에 시달릴 뻔했다. 기아는 11일 광주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홈경기를 치르며 6-3 승리를 거두며 주중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로 만들었다. 이번 시리즈에서 기아의 일루 수비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리즈 첫 경기인 10일, 선발 일루수로 나선 황대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0-0 팽팽한 4회 초 2사 만루 상황에서 김태훈의 타구를 다리 사이로 놓치며 실점을 허용했고 결국 0-8 대패를 당했다. 기아는 두 번째 경기에서 일루수를 교체했다. 전날 외야수로 출전한 오선우가 일루 수비를 맡았으나 3회 초 연속으로 아쉬운 플레이를 보였다. 3회 초 1사 1루에서 르윈 디아즈의 강타를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해내야 안타를 허용했다. 다음 타자 김영웅의 타구에도 오선우는 몸을 던졌지만 공은 그를 지나 외야로 빠져나갔고 우측으로 2타점 적시타가 터졌다. 디아즈와 김영웅의 타구는 강하고 빠른 볼이었지만 오선우의 수비 범위 안에 들어온 만큼 잡아낼 수 있었던 아쉬운 순간들이었다. 다행히 팀은 흐름을 되찾으며 연패를 피할 수 있었다. 기아는 최근 내야진 변화가 잦다. 김도영의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 이후 코너 내야 수준이 조정되면서 원래 일루수를 보던 패트릭 위즈덤이 핫코너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일루는 오선우와 황대인이 번갈아 가며 맡고 있다. 변우혁과 이우성이 타격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2군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1군에 남은 오선우와 황대인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있다. 위즈덤이 올해 일루수로 298.2이닝 동안 단 한 번의 실책도 없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수비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 1루에서 실책이 반복된다면 수비가 안정적인 위즈덤을 다시 1루로 돌려야 할 수도 있다. 부상자가 많은 만큼 현재 전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선우와 황대인의 활약이 절실하다. 못 치면 다시 2군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이번 시즌 주전 일루수는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다. 하지만 김도영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반기 출전이 어려워지자 위즈덤이 3루로 이동하면서 황대인은 오선우와 번갈아 1루를 맡게 됐다. 오선우는 외야 수비도 가능하고 변우혁도 타격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간 상태다. 황대인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환경이다. 게다가 그는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맹활약했다. 13경기에서 타율 0.432, 8타점을 기록하며 정교한 타격을 과시했다. 더 이상 2군에서 증명할 것도 없고 내년이면 30이다. 황대인은 이번 시즌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8일 광주 하나 이글스전에서 대타로 나선 그는 코디 폰세의 몸쪽 높은 공을 좌측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연결했다. 3-5로 지던 6회 말 1-4-1, 3루에서는 박상원의 포크볼을 좌중간으로 날려 동점을 만드는 2타점 2루타를 장렬시켰다. 스스로 타격 방식은 변함없다고 말하지만 확실히 큰 스윙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타격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9경기 동안 타율 0.26 1홈런 8타점 2득점 5패스 0.705를 기록 중이다.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는 0.444의 높은 타율을 보이고 있다. 황대인은 8일 경기 후 홈런은 거의 2년 만에 터뜨렸다. 2023년 9월 9일 광주 LG전 이후 638일만. 장타는 일부러 노리는 게 아니다. 제대로 맞추면 자연히 나온다고 믿는다.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중요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2군에서는 간결한 타격에 집중했지만 1군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황대인은 지금은 예전과 똑같이 타격한다. 2군에서는 공을 많이 보며 출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1군에서는 여전히 장타를 의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장타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임을 잘 알고 있다. 절박함이 느껴졌다. 황대인은 오늘 못 치면 다시 2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마음을 비우려 노력했다. 다시 내려가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본인보다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에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에 가면 모든 고생이 사라진다.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해의 어려움도 이제는 담담히 이야기한다. 그는 당시엔 한두 달간 정말 힘들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괴로웠지만 이겨내야 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니 점점 나아졌다. 포기할 생각은 없었고 재정비 후 빠르게 복귀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회상했다. 거창한 책임감보다는 묵묵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황대인은 책임감보다는 묵묵히 임하려 한다. 한평에서 올라온 동료들과 대화하면 긴장도 풀리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매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쉽지 않다. 그래도 득점권에서 믿음직한 타자로 기억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8일 광주 한화전에서 오선우는 리그 최정상 투수 코디 폰세, 한화를 상대로 충격적인 한 방을 터뜨렸다. 0-1로 지던 1회 말 1사1루 상황, 2볼 1스트라이크에서 폰세의 시속 154km 투심 패스트볼을 잡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투런포를 장렬시켰다. 경기 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자랑하던 폰세를 상대로 홈런을 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타구 스피드가 더욱 압도적이었다. 기아 구단 관계자는 호크이 시스템을 확인한 뒤 타구 속도가 176.13km로 측정됐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기록은 메이저리그에서 강타로 유명한 오타니의 기록을 연상케 했다. MLB.com 스태캐스트에 따르면 오타니의 2024 시즌 최고 타구 속도는 117.9마일, 약 189.7km, 상위 50% 평균은 106.8마일, 약 171.9km 이다. 물론 타구 속도는 투수의 구속과도 연관이 깊다. 메이저리그급 강속구를 자랑하는 폰세의 공을 정확히 맞춰낸 결과물이었다. 오선우의 이 결정타는 기아 선수들에게 폰세도 극복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안겼다. 결국 폰세는 5이닝 5실점으로 KBO 리그 데뷔 후 최악의 피칭을 보였고 평균 자책점은 1.80에서 2.20으로 급상승했다. 기아는 연장 10회 말 7-6 승리로 시리즈 승리를 확정지었다. 올해 오선우가 이렇게 주목받을 거라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오선우는 배명고와 인하대를 거쳐 2019년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 50순위로 기아에 합류했지만 지난해까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채 유망주로 남아있었다. 올해 그의 연봉은 3,400만 원으로 KBO 최저 연봉 3천만 원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군에서 시즌을 시작하며 좌절감을 느낄 법도 했지만 그는 기회가 올 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준비했다. 기아의 절박한 상황이 오선우에게는 뜻밖의 기회로 다가왔다. 지난 4월 12일 좌완 필승조 곽도규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하자 처음 1군에 콜업되었고 이후 나성범, 종아리, 패트릭 위즈덤, 허리, 김선빈, 종아리, 김도영, 햄스트링 등 핵심 타자들이 잇따라 부상당하며 기아는 오선우를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오선우는 코너 외야수와 일루수를 오가며 포지션을 변경했음에도 타격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44경기 동안 타율력 308, 146타수 45안타, 6홈런, 21타점, 오패스 0.85를 기록하며 팀 내 타율 3위, 홈런 4위, 타점 4위에 올랐다. 몸값 150억 원의 거포 나성범이 40일 이상 결장하고 지난해 MVP 김도영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아가 중위권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오선우의 활약 덕분이었다. 오선우는 긴 2군 생활을 회상하며 2군에서 잘해도 기회가 오지 않을 때면 내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 포기할 생각도 많이 했다. 2군에서 해마다 나이만 먹는데 그래도 야구를 계속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믿으며 버텼다고 털어놨다. 인내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다.